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근교 작은 마을에 소옥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지요. 어머니 방금 따린 탕약이에요. 어서 드셔보셔요.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이 어미가 아주 호강을 하는구나. 어머니는 궁에서 일하는 궁녀였는데 몸이 허약해 항상 힘들어 했었지요. 그럴 때마다 어린 소옥이 약재를 가져와 탕약을 다려주었습니다. 헌데 희한하게도 의원이 처방해주는 약보다 소옥이 다려온 약이 훨씬 잘 들었습니다. 내가 웬만한 의원들보다 의술이 훨씬 낫구나? 참으로 기특하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책들을 보면서 공부했어요. 의술이 저하고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이런 소옥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아했을지 상상이 되었지요. 헌데 그는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죽은 원인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지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의 능력을 타고났구나. 부디 내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원이 되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랍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옥의 어머니가 시신이 되어 돌아왔지요. 궁에서 사람들이 소옥의 어머니를 멍석에 말아 소달구지에 싣고 왔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셔요. 어린 소녀 소옥이 어머니를 붙들고 울면서 소리쳐봤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나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지. 듣기로 자살했다고만 들었단다. 가마꾼들이 가고 소옥은 어머니의 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헌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살 같지는 않았지요. 도대체 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린 소옥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내가 반드시 어머니의 죽음을 밝혀내고 말 것이야. 그리하여 그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궁궐 내의녀가 되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궁에 들어가 어머니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그녀는 실력을 인정받아 어린 나이에 내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러 그녀는 22살이 되었지요. 때는 성종 말년이었습니다. 소옥은 새벽녘까지 내의원에서 약을 다리며 약재 연구에 몰두했지요. 소옥은 약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 소옥은 마지막 약재를 항아리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똥이 트자 의녀들이 하나둘 내의원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지요. 세자 저하의 건강을 돌볼 어이단에 배속될 의녀 3명을 선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오늘 선발에서 뽑히면 출세길이 열린다더라. 그러게 말이야. 세자 저하를 모시게 되면 신분도 올라간다잖아. 소옥은 그녀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분이 올라간들 무엇하리요. 노비의 피는 평생 따라다니는 것을.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머, 소옥 언니도 선발 시험에 나가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20살 난양이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난양은 중인 가문 출신의 의녀였습니다. 비록 의녀라는 신분은 같았으나 그녀는 늘 천출인 소옥을 깔보았지요. 그래 나도 나간다. 호호 용기는 가상하시네요. 하지만 언니 같은 신분 출신이 세자 저하를 모실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소옥은 속으로 중얼거리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난양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요. 그날 시험장에는 20명 남짓한 의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내의원 수장인 박어이와 어전 의녀 김상궁이 앉아 있었지요. 오늘 시험은 3가지다. 첫째 약재 식별, 둘째 처방전 작성, 셋째 실제 환자 치료. 3가지 시험을 종합하여 상위 3명을 선발하겠다. 시작하거라.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가린 채 오직 냄새와 촉감만으로 10가지 약재를 맞춰야만 했지요.
소옥은 천천히 약재를 만졌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질감과 코끝에 스치는 향기를 읽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삼입니다. 두 번째는 황기, 세 번째는 당귀입니다. 그녀는 막힘없이 10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험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두 번째 시험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소옥의 처방전은 정확했고 병에 대한 약재의 효능이 무척 논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실제 환자에게 탕약을 처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의녀에게 재료가 주어지고 직접 약을 지어 환자에게 먹여야 했지요. 소옥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익숙한 재료들이었지요. 그녀는 정성껏 약을 다려 환자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지요. 환자가 약을 마시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무슨 일이냐? 어서 환자를 살펴라. 소옥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 제대로 약을 지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소옥 언니가 독약을 먹인 거예요? 난양이 새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옥에게 쏠렸지요. 소옥,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저는 분명히 처방대로 약을 지었습니다. 소옥은 급히 환자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입가에 묻은 거품을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지요.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맹독성 약재였습니다. 극소량만 써도 심장을 먹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요. 부자라니, 내가 부자를 넣었단 말이냐? 아닙니다. 제가 받은 재료 중에 부자는 없었습니다. 소옥은 자신이 쓴 약재들이 담긴 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꺼내어 보여주었지요. 보십시오. 이것은 감초입니다. 이것은 생강이고 모두 무해한 약재들입니다. 그런데 함 구석에서 이상한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소옥은 그 가루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부자가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내 함에서 나왔는데 내가 넣은 것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소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른, 이 부자가루를 자세히 보십시오. 뭘 보라는 게냐? 부자는 가공 방법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내의원에서 쓰는 부자는 법제 과정을 거쳐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하지만 이 가루는 검붉은 색입니다. 박어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내의원 약재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제 약함에 몰래 넣은 것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궁궐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양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소옥은 난양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요. 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넣지 않은 독이 제 약함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어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좋다, 조사를 하겠다. 그 전까지 시험은 중단한다. 시험장을 나온 소옥은 후원 한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지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가 그 의녀로구나. 소옥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병색이 만연한 젊은 세자 이역이 서 있었지요. 저아. 소옥은 황급히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여기는 남의 보는 눈이 없는 곳이다. 세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소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지요. 오늘 시험장에서 내가 한 말을 다 들었다. 꽤나 총명하더구나. 황황공하옵니다. 부자의 가공법에 따른 색깔 차이라 나조차도 몰랐던 것을 내가 알고 있더구나.
세자는 소옥을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소옥이라 합니다. 소옥이라, 작은 오기로구나. 그리고 너는 이름처럼 맑은 눈을 가졌구나. 그 순간 소옥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계속 이어갔지요. 조사 결과가 어찌 나오든 나는 내 편을 들겠다. 나는 너의 진실을 믿는다. 세자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세자께서는 어찌하여 날 믿는다고 하셨을까? 소옥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했지요. 그날 밤 소옥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약재 창고로 향했지요. 부자 가루의 출처를 직접 찾아보려 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누구냐? 대답 대신 검은 그림자가 휙 달아났습니다. 소옥은 뒤를 쫓았지만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금세 사라져버렸지요. 그러나 소옥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고 한쪽에 숨겨진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 검붉은 부자 가루가 가득했지요. 이것이로구나. 상자 밑바닥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수건 처소라는 글귀였지요. 소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수건이라면 왕의 후궁이자 대군의 생모였습니다. 그녀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모함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아침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소옥의 약함에서 발견된 부자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소옥에게는 혐의가 없다. 조사 결과에 난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또한 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난양은 앞으로 나와 순순히 자백하거라.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시치미를 떼지 마라. 내 방에서 같은 부자 가루가 발견되었다. 난양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소옥은 알고 있었지요. 난양은 말단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배우는 연수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힐 수는 없었지요. 증거가 불충분했고 무엇보다 후궁을 건드리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옥이 1등이다. 너는 세자 저하 어이단에 배속된다. 소옥은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안했지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큰 사건에 휘말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방에 돌아온 소옥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12년 전 어머니가 죽은 날이 떠올랐지요.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궁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궁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 했었지요. 하지만 소옥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요. 소호가 궁궐 깊은 곳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단다.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 어머니는 궁녀였는데 그녀는 무엇을 알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소옥이 발견한 연수건과도 연관된 것이었을까요? 소옥은 놀이개를 꼭 쥐며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어머님의 억울한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창밖에서는 밝은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소옥은 다짐 또 다짐했지요. 그렇게 소옥은 위험천만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습니다. 소옥이 세자 어이단에 배속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동궁에서의 생활은 내의원보다 한결 수월했지요. 무엇보다 세자가 그녀를 각별히 아껴주었습니다. 소호가 오늘 약은 좀 덜 쓰더구나. 저하의 기력이 회복되고 있어 약의 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려온 탕약에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다. 세자 이역은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습니다. 친모인 중전이 일찍 돌아가신 후 계모인 연수건에게 시달려왔지요. 연수건은 자신의 친아들인 대군을 세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소옥은 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면서 그의 사람됨을 알게 되었지요. 비록 병약했으나 총명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소호가 내게 물어볼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저하? 너는 왜 의녀가 되었느냐?
소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비로 태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약재와 의술의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덕에 의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이냐? 소옥은 세자의 질문에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다는 세자에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사실 어머니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궁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말에 세자는 눈빛이 커졌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 진실이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지. 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렇다. 내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는 늘 의심해왔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더구나. 소옥은 세자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혹시 세자의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동궁전의 평화로운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동궁의 시녀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지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시녀는 고열에 시달리며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지요.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제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어요. 소옥은 시녀의 상태를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심하게 불규칙했지요. 이것은 보통 병이 아니다. 일단 격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끊거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동궁에 내관 2명이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지요. 그 다음 날에는 시녀 3명이 더 쓰러졌습니다. 유독 동궁에서만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지요. 이것은 역병이요. 동궁을 당장 봉쇄해야 합니다. 어이가 급히 달려와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니 역병이라니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요. 당장 동궁부터 봉쇄해야 합니다. 역병이 궁궐 전체로 번지면 주상전하까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임금은 무거운 얼굴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선 동궁을 봉쇄하라. 역병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그 후로 곧바로 동궁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동궁 안에 갇힌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지요. 봉쇄된 동궁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병자가 계속 늘어났지요.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 계속 늘어났습니다. 결국 어이마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궁에는 제대로 된 의원이 한 명도 없었지요. 내의원에서 소식을 들은 소옥은 무척 심란했습니다. 그녀는 내의원에서 약재를 다리느라 동궁이 봉쇄될 때 그 안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내의원 의녀들은 동궁으로 보내질까봐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동궁에 가면 죽어서야 나온대. 절대 가면 안 돼. 역병이 걸리면 끝이야. 그런데 그때 김상궁이 들어왔습니다. 동궁에 의원 대신 의녀가 가야 한다. 지원자가 있느냐? 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러갔지요. 아무도 없느냐? 세자 저하가 위험하시다. 그래도 아무도 나서질 않았지요. 모두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소옥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순간 의녀들의 모든 시선이 소옥에게 쏠렸지요. 소옥 언니 미쳤어요?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 소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한 출신이나 세자 저하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 한 목숨 바쳐서라도 세자 저하를 살려야지요. 김상궁은 소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가거라. 이제부터 모든 것을 내게 맡기겠다. 소옥은 약상자를 메고 동궁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정말 들어갈 것이요.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경비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옥이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다시 굳게 닫혔지요.
그녀는 홀로 지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고 살아있는 자들도 반쯤 죽은 것 같았지요. 이럴 수가.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세자의 처소를 찾아갔지요. 세자는 아직 발병하지 않았으나 얼굴이 무척 초췌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느냐? 저하를 치료하러 왔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여기 있으면 너도 죽을 테니 어서 나가거라. 그럴 수 없사옵니다. 역병이 지나고 저하가 완쾌될 때까지 곁을 지킬 것이옵니다. 소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하께서 쓰러지시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하께서는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지요. 너는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이냐? 저는 의녀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요. 세자는 소옥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뜻이 정녕 그리하다면 함께 싸워보자꾸나. 소옥은 동궁의 빈 처소를 치료소로 꾸몄습니다. 환자들을 증상별로 분류하고 격리시켰지요. 고열 환자는 이쪽, 각혈 환자는 저쪽으로 옮겨주시오. 그녀는 밤낮 없이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잠시도 눈 붙일 시간조차 없었지요. 내가 도울 것은 없느냐? 저하께서는 쉬셔야 합니다. 내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쉴 수 있겠느냐? 세자도 직접 물을 나르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소옥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지요. 소옥은 사망자들의 증상과 사망 시간을 꼼꼼히 적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해. 일반적인 역병이라면 전염 경로가 명확해야 하는데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은 사람이 감염되었어. 그런데 더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세자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었지요. 혹시 이것이 역병이 아니라면?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자 소옥은 세자의 처소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지요. 침구를 살피고 음식 그릇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지? 동궁에서 쓰던 물단지 밑바닥에 이상한 침전물이 있었습니다. 소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긁어내 냄새를 맡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냄새는 비상의 냄새. 비상은 맹독의 일종이었습니다. 소량을 오래 먹으면 서서히 몸이 망가지는 무서운 독이었지요. 소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역병이 아니라 독살이야. 소옥은 급히 세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자는 소옥의 다급한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것은 역병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하와 동궁 사람들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옥은 발견한 증거들을 세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비상이 섞인 침전물과 죽은 자들을 기록한 이상한 점들을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소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자칫하면 세자 또한 죽을 수도 있기에 그녀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께서는 혹시 제가 올리는 약 외에 따로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연수건 마마께서 내 건강을 걱정하여 특별히 보내주시는 보약이 있다. 그 말에 소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범인은 바로 연수건이었지요. 세자의 계모이자 대군의 생모인 그녀가 세자를 독살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설마 연수건 마마께서?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증거들이 모두 그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자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나도 의심은 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연수건 마마의 태도가 달라졌거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저하, 이제야 알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을.
세자의 목소리가 씁쓸하게 떨렸습니다. 소옥은 곧바로 독을 빼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세자에게 해독약을 먹이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치료를 했지요. 그러자 점점 효과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환자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독이 공급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지요. 연수건의 처수에서 오는 것들을 모두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동궁은 봉쇄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다. 일단 저하께서 더 이상 그 보약을 드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약만 드셔야 합니다. 알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마. 이제 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지요. 세자도 점점 몸이 회복되니 소옥과 밤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옥이 내 꿈은 무엇이냐? 제 꿈이요. 그래, 의녀가 된 후에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저 살아남아 제 어머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리고 훗날 가능하다면 저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참으로 욕심도 없고 선한 마음을 가진 고귀한 존재로다. 저와는 무엇을 이루고 싶사옵니까? 세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좋은 왕이 되어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구나. 저와라면 분명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예, 저하께서는 병중에도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좋은 왕이 되실 것입니다. 세자는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소옥아, 예, 저하. 세자는 소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은 참 따뜻하구나. 내 주변에는 날 이용하고 해치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헌데 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걸었다. 저하, 저는 그저 의녀의 본분을 다할 뿐이옵니다. 아니다. 너는 내게 특별하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야. 하여 나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연모하노라. 소옥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지요. 저하께서는 만백성의 어버이이시고 저는 천한 노비의 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이런 감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마음을 원한다. 저하. 소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기쁨이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밀려왔지요. 그때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하 큰일 났습니다. 소옥과 세자가 내관을 따라 달려가 보니 시녀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자의 음식을 담당하던 최상궁이었지요. 무슨 일이요? 방금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최상궁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유서가 들려 있었지요. 소옥은 얼른 유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죄를 감당할 수 없어 세상을 떠납니다. 세자 저하의 음식에 독을 넣은 것은 저였습니다. 세자 저하께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저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한 것이냐? 최상궁이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죽었다고요? 너무 쉽게 죄가 드러난 게 아닙니까? 소옥은 최상궁의 시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에 매달린 자국을 자세히 확인해 보았지요. 보십시오, 저하, 목에 자국이 이상합니다.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은 밧줄의 자국이 위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국은 수평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목을 졸랐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최상궁은 살해당한 후 누군가에게 자살로 위장된 것입니다. 그 순간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또한 연수건의 소행이겠구나.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독살 사실을 알게 되자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입니다. 소옥은 최상궁의 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저와 이것 좀 보십시오. 상자 안에는 독약가루와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연수건의 필체가 적혀 있었지요. 내용은 세자에게 독살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것이라는 협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수건은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그날 밤 소옥은 밤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연수건의 죄를 밝혀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할지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때 12년 전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궁궐 깊은 곳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단다. 어머니도 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었을까요? 소옥은 어머니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을 모조리 기억해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빨래를 하다가 무언가를 보았다고 했었지요. 연수건의 처소 근처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본 것도 독살 현장이었을까? 연수건은 이미 12년 전에도 누군가를 독살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세자의 생모인 중전일 수도 있었지요. 소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옥은 자신의 추측한 것을 세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하의 어머니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신 것도 연수건의 소행이었을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께서도? 예, 제 어머니가 그때 무언가를 목격하고 죽임을 당한 게 분명합니다. 세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원수도 연수건이란 말이냐?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면 뭔가는 나올 것입니다. 좋다. 내 뜻대로 조사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런데 그때 세자의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콜록콜록. 세자가 입을 막았다가 손을 떼자 손바닥에 피가 묻어나왔지요. 저하, 세자도 드디어 독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요. 도대체 어떻게 독을 드시게 되었을까? 소옥은 밤새 세자의 독을 치료했습니다. 해독약을 먹이고 침을 놓고 식은땀을 계속 닦아주었지요. 소가. 말씀하지 마세요. 저하 기력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니다. 꼭 할 말이 있다. 세자는 힘겹게 소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진실을 밝혀다오. 어머니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하께서는 죽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 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나는 내게 마음을 주었다. 소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하.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떠하냐? 저도 저하가 좋습니다. 하지만 저로 인해 저하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세자는 힘겨워하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게 신분 따위는 상관없다. 나는 오로지 너만 있으면 되느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넘어 연모하는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하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살겠다는 의욕을 가지셔야 독을 이기실 것이옵니다. 소옥은 정성을 다해 세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각 소옥은 동궁전에 딸린 별채 부엌에서 세자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지요. 소옥이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거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 소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조여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요. 너는 아는 게 너무 많다. 내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야. 소옥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손으로 목을 옥죄고 있는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소옥의 정신이 점점 흐려질 때 갑자기 세자와 내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암살자는 담장을 넘어 쏜살같이 달아났지요. 세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내관들과 함께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소가 괜찮으냐? 조였던 목이 풀리자 그녀의 정신이 돌아왔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너를 잃을 뻔했구나. 세자는 소옥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서웠다. 내가 죽을까봐. 저하,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소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암살자까지 보낸 것을 보면 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 우리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네, 저하. 그날 밤 소옥은 임금에게 전달할 밀서를 작성했습니다. 독살 사건의 전말과 자신이 찾은 증거들을 상세히 적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평소 충직한 김내관을 불러 부탁했습니다. 김내관님 이 밀서를 주상전하께 꼭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소. 내 꼭 전해드리리다. 소옥은 밀서를 김내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김내관은 밀서를 품속에 넣고 동궁을 빠져나갔지요. 아뿔싸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김내관이 임금에게 가지 않고 수건을 찾아간 것이었지요. 그도 결국은 수건이 세자에게 심어놓은 첩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소옥은 그것도 모르고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무장한 군사들이 동궁으로 들이닥쳤지요. 은여 소옥을 체포하라. 소옥은 저항 없이 끌려갔습니다. 밖이 소란스럽자 세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으나 군사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소옥. 소옥은 끌려가면서 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끌려간 소옥은 차가운 옥에 갇혔습니다. 죄목은 세자 독살 음모였지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된 것입니다. 내가 정령 세자를 독살하려 하다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세자 저하를 살리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증거가 있다. 그들은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소옥이 독약을 숨겼다는 거짓 증거였지요. 자백해라. 누가 시켰느냐? 저는 죄가 없습니다. 순순히 자복하지 않는다면 고신을 하는 수밖에. 잠시 후 끔찍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가 다리를 조여왔고 곤장이 등을 내리쳤지요. 으악. 소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지요. 자복해라. 세자를 독살하려 한 죄를 인정하란 말이다. 아닙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고문은 사흘 밤낮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소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그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소옥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연수건이 소옥을 찾아왔지요. 정신이 드느냐? 소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질긴 년이로구나. 사흘을 고문받고도 자백하지 않다니. 죄가 없는데 무엇을 자백하겠습니까? 죄가 없다고. 내 죄는 너무 많이 안 것이다. 연수건이 소옥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 연수건의 질문에 소옥은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세자 저하를 독살하려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그리고 12년 전 중전마마도 연수건 마마께서 독살하셨지요. 그 말에 연수건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법 똑똑하구나. 허나 그 병약한 년은 죽어야 했다. 그리고 그년의 아들도 죽어야만 내 아들이 왕이 된다. 마마께서는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성이란 그런 것이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지. 연수건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어미도 내 손에 죽었다. 그년이 빨래를 하다가 내가 중전에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을 보았거든. 그래서 죽여버렸지. 그런데 이제는 그년의 딸내미까지 내 손에 죽겠구나. 소옥은 너무 놀랐습니다. 정녕 마마께서 제 어머니를 죽였나요? 그렇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너도 처형되어 내 어미 곁으로 갈 것이다. 연수건이 나가고 옥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한편 소옥이 연수건에게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된 세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바마마를 꼭 배워야 한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동궁전을 벗어나려 하자 경비병들이 앞을 막아섰지요.
아무데도 못 가십니다, 저하. 비키거라 당장 아바마마를 배워야 한다. 어명이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자가 걱정되어 나와 보았던 임금이 그 모습을 보았지요. 길을 열거라. 세자야, 내가 역병에 걸렸다 들었다. 지금은 좀 어떠하느냐? 아바마마 제가 걸린 것은 역병이 아니고 독살이옵니다. 아니, 방금 무엇이라 했느냐? 세자는 품속에서 문서뭉치를 꺼냈습니다. 보십시오, 아바마마. 연수건이 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전이신 제 어머니도 연수건이 죽였사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지금 의금부에 갇힌 의녀 소옥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당장 그녀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임금은 얼굴에 핏기가 올라와 판의금 부사를 불렀습니다. 판의금 부사를 당장 불러오라. 한편 다음날 이른 아침 소옥이 처형되기 직전 판의금 부사가 말 타고 달려왔습니다. 의녀 소옥의 처형을 중재하라는 주상전하의 명이시다. 어명으로 소옥은 가까스로 처형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수건이 의금부로 끌려왔지요. 그녀는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무고합니다, 전하. 이것은 세자의 모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왕이 독약과 편지 그리고 증거들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연수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전하. 방금 전 최상궁도 모두 자복했다. 모두 내가 시킨 짓이라 하더구나. 연수건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저 제 아들을 위해 그랬을 뿐입니다. 내 아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임금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12년 전 중전도 내가 죽인 것이냐? 어서 말해보라. 연수건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주변에 있던 대신들도 크게 놀랐지요. 임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연수건을 패서인하고 사약을 내리노라. 연수건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조정 대신들까지도 사약을 받고 이승을 떠났지요. 한 여인의 끝없는 야망과 집착이 결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릇된 한 여인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연수건이 죽고 궁궐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소옥은 고신으로 입은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 중이었지요. 어느 날 세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몸은 좀 어떠하느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하.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죽을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세자가 소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옥아, 내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하? 내 곁에 남아다오. 소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바마마를 설득해서 너를 부인으로 맡고 싶다. 저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천한 노비 출신을 세자빈으로 만들려 하시는지요? 이는 저하의 앞날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정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너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느니라. 소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하, 저도 저하를 좋아합니다. 허나 우린 맺어질 수 없는 운명이옵니다. 저하께서는 장차 훌륭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헌데 저 같은 천추를 옆에 두시면 신하들이 저하의 앞길을 막아설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저하께서는 힘없는 그저 허울뿐인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소옥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궁을 떠나 백성들 사이에서 살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사는 것이 제 꿈이옵니다. 소옥아, 어찌 나를 떠나려는 것이냐? 저하께서는 훌륭하고 좋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제가 저하께 바라는 것입니다. 세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에는 촉촉히 이슬이 맺혔지요.
하지만 나는 너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저도 영원히 저하를 기억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소옥은 궁을 나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소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한참을 엎드려 있던 소옥은 눈물을 닦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셔요. 그곳에서는 행복하셔야 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의 시간이 흘렀지요. 그녀는 경상도 안동 마을에 정착하여 의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신녀라 불렀지요. 그녀의 신묘한 의술은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신이 내린 의녀라 불렀지요. 의녀님, 우리 아이가 또 열이 나요. 어디 봅시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요. 소옥은 환자를 치료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갑자기 마을에 수십 명의 말탄 장수들과 함께 긴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누구인지는 몰라도 아주 높은 사람이 오는 것 아뇨? 소옥은 밭에서 일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지요. 세자가 경상도 안동 마을까지 소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하께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다니. 오랜만이구나, 소옥아. 소옥은 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말렸지요. 너는 내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와 나는 군신의 관계가 아니니라. 소옥은 먼 길을 찾아온 세자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너를 만나러 왔다. 5년 동안 너가 보고 싶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전하, 이제 내가 이 나라 왕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고 좋은 신하들을 등용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더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내 곁에 두는 것이다. 왕이 소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내 곁에 있어다오. 그저 그냥 너는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소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요. 전하, 일어나소서.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 소옥은 세자의 사랑에 감복하여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왕의 손을 잡았지요. 예, 전하, 전하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말에 왕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이냐? 예,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다만 저는 궁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백성들을 치료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는 평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해주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들판에는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한양으로 올라온 소옥은 끝내 중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며 살았지요. 그리고 왕은 자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왕비보다 빛났고 궁궐의 높은 담장 밖에서 그들의 우정 같은 사랑은 영원히 빛이 났지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답게 살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추구하는 삶 속에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얻은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